러시아에 발생한 전격적인 군 동원령으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나라 안팎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러시아 내부에서는 동원령에 반대하는 시위와 또 징집을 피하기 위한 출국 행렬이 줄을 잇고 있고 서방 세계는 대러 제재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국제부 뉴스룸 연결합니다. 이승훈 기자. 네, 이승훈입니다. 네, 군 동원령을 내린 러시아 연일 핵 위협을 하고 있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측근이죠.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요, 자신의 텔레그램에 이런 말 썼습니다. 예. 새로 편입하기로 한 점령지를 포함해서 러시아 영토를 방어하기 위해서 전략 핵무기를 포함한 어떤 무기든 쓸 수 있다고 말이죠. 핵무기는 위력에 따라서요, 작은 목표 겨냥한 전술 핵무기, 그리고 대도시에 있는 불특정 상대를 노렸다고 볼 수 있겠죠. 전략 핵무기로 나눌 수 있는데요. 예. 말 그대로 공멸의 무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어제 핵 사용은 이제 엄포가 아니다는 말, 푸틴의 말 아니었습니까? 예. 마치 약속이 난 듯이 이런 협박이 이어서 나왔습니다. 그런 협박에 대해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은 뭐라고 하던가요? 공교롭게도 오늘 뉴욕에서는 안보리 회의가 있었어요. 예.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전략핵 위협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듣고는 국제 질서가 우리 눈앞에서 갈갈이 찢겨지고 있는데 그 책임을 푸틴 대통령에게 반드시 묻겠다고 했습니다. 또 이번 전쟁을 선택한 건 푸틴 단 한 명이기 때문에 그가 이제 전쟁을 멈춰야 한다면서 빨리 결단 내라는 압박도 했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러시아 안에서의 반전 시위는 계속 이어지고 있죠. CNN을 비롯한 미국과 서방의 주요 언론들 이 동원령 반대 시위 소식을요 가장 주요한 뉴스로 다루고 있습니다. 예. 러시아는 지금 철저한 통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진행 상황은 알려져 있지 않고 있지만요. 대략 한 40여 곳에서 시위가 있었고 1,500여 명 가까운 시위 참가자들이 체포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요. 체포돼서 경찰 조사를 받던 사람들 가운데 그 경찰서에서 동원 통지서를 받은 사람도 있었다. 이런 게 바로 현지 언론의 보도입니다. 그렇군요. 징집과 혼란을 피해서 러시아를 아예 떠나려는 행렬도 줄을 잇고 있다고요. 동원령 발표 전에요. 이미 그런 소문 다 퍼지면서 항공편 다 팔렸다는 소식 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자, 그래서 사람들이 선택한 게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육로를 통해서 국경을 넘는 겁니다. 국경을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게 주변에 차로 북적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요. 지금 보이시는 곳이 조지아로 가는 국경인데요. 이거 국경 통과하는 데만 12시간이나 걸릴 정도라고 합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어제 탈출 러시란 말 외신들 쓰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오늘 보니까요. 탈출 러시란 말은 싹 사라지고 푸틴발 엑소더스다. 그런 말 쓰고 있더라고요. 러시아 정부가 지금의 사태를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러시아군 참모총장은요. 10,000명의 예비군이 징집 통지 기다리지 않고 자원 입대했다. 그렇게 밝혔어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동원령에 따른 국민 불안 의식해서 한 그런 말로 보이는데요. 예. 동원령에 대한 후속 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징집이 지금 불안한 시민들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사람들 질문 받기 위해서 한라인 122를 개설한 겁니다. 러시아 정부 한라인 개설 사실 알리면서요. 정부의 공식 안내가 아닌 출처 불분명한 정보, 정말 믿지 말라는 말 다시 한번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경고까지 한 걸 보면 지금 러시아 내부에서는 여러 말이 나오나 봅니다. 언제 전장으로 끌려갈지 모른다는 불안 지금 확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출처 불분명한 얘기들 사람들 사이에 나오고 있고요. 이게 SNS 등을 통해서 또 구체화되고 심지어는 이게 다시 일부가 언론을 통해서 보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요. 동원령으로 수집될 군인이 이제 최대 100만 명이 될 거라는 현지 보도입니다. 러시아군 총사령관이 발표한 징집 규모가 한 30만 명 아니었습니까? 이거를 훨씬 넘는 이런 소식이 알려지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했는데요. 예. 이에 대해서 러시아 사실이 아닌 가짜 뉴스다 이렇게 일축했습니다. 또 러시아 정부 말만 듣고 상담 내용 말 믿으라 이런 말 다시 한번 강조를 했는데 불안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예. 지금 러시아 안팎의 불안,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로 확대하고 있다고요.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우크라이나와 국경 맞대고요. 또 우크라이나 많은 난민들이 왔던 폴란드입니다. 예. 동원령 내렸죠. 핵 위협하고 있죠. 그러자 핵 방사능 유출에 대비해서 시민에게 아이오딘, 그러니까
요오드 알약을 배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오딘이 뭐 어떤 약인지 자포리자 원전 위기 때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방사능이 유출이 되면 세슘 그리고 아이오딘 같은 여러 치명적인 물질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약을 먹으면 그 아이오딘의 축적을 이 갑상샘 쪽에서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름 붙였습니다. 알약을 결정한 폴란드 내무부 차관은요. 이번 조치는 선제 조치라는 점 강조하고 싶고 이 약을 진짜 먹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 그런 말 덧붙였습니다. 푸틴에 대한 서방의 비난이 이어진 오늘이었죠. 안보리 회의장에는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도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인권 침해에 대한 조사는 정치화해서는 안 되고 팩트에 근거해서 객관적으로 하자고 아주 조용히 말했는데요. 저는 그게 더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 뉴스룸입니다.